안녕하십니까. 트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4대 보험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짠 이유가 뭐냐면, 4대 보험을 개념을 해놓고, 그리고 예산을 제가 이제 이 시리즈가 끝나면 예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공식과 연차 뭐 이런 걸 계산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그게 좀 길어요. 예산을 좀 길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결산 한번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아다리가 이렇게 쭉 흐름이 맞춰질 것 같아서 지금 일단 4대 보험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연말정산 할 때 4대 보험 하기엔 너무 헤비해. 이거 자체에도 이 내용이 분량이 많은데다가 연말정산도 그 플로어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께서는 제가 동영상 좀 여러 개로 좀 분할해서 나눠서 잘라서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꺼번에 촬영하면 저도 힘드니까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본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부터 시리즈를 4대 보험으로 해드릴 거고요. 4대 보험의 오늘은 개념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그 요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까 그는 그때그때 뉴스를 잘 보시고 요율 변동되는 거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드린 거는 2019년 기준이고요. 2020년 거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변화된 요일로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2019년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갈 것 같긴 한데 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는 미래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예측 가능할 뿐이고 해봤자 뭐 요일 조금 올란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못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보는 방법도 좀 사인슈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제가 인터넷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제 얼굴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그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 들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4대 보험 하겠습니다. 빵빵빵. 이건 제가 실제로 전화무 교육됐었던 PPT 그대로 제가 갖고 왔어요. 이제 4대 모험 개념을 오늘 할 거고요. 취득 신청은 다음 시간에, 상실 정정도 다음 시간에, 작성해 보는 것도 다음 시간에, 실업급여도 다음 시간에, 보수도 다음 시간에. 이게 보수 총액 신고 5번이 연말정산이에요. 4대 보험 연말정산. 사업장 지도점검은 5하고 할 때 같이 6 연달아서 같이 할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도 1, 2, 3, 4, 5 이렇게 되죠. 6차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제 컨디션이 좋으면 6차가 아니라 5차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뭐 한 번에 두 개를 묶어서 한다던가 그럴 수 있으니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볼까요? 이제 여기서는 설명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다가 나중에 잘 써먹으시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한 번 본다고 기억이 잘 안 나. 저도 가끔 가다가 법령이나 이런 거나 무슨 그 사대보험 관련된 조항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개념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해 뒀다가 그 다음에 신고할 것 중에 뭐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그 법령은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념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펜을 그래요. 제가 넘겼어요. 다시 앞으로 가야겠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슬라이드부터 요걸 하느라고 너무 그럼 보라색 할까요? 제가 약간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얘를 좀 밑으로 내리고 가리니까 밑으로 내려와 자 할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은 크게 이거는 공적 보험입니다. 공적 보험하고 사적 보험이 있는데 공적 보험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사적 보험은 개인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하는 거죠. 건강보험, 뭐죠? 사망보험, 이런 거는 사적보험이죠. 그리고 개인연금, 이런 거는 사적보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보험, 이런 거는 뭐, 산재라고 하나? 산재 사적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공적보험, 나라에서 운영하는 4대 보험입니다. 근데 이 4대 보험은 또 5대 보험이라고도 해요. 건강보험 밑에 장기요양보험이 떨궈져 있기 때문에 얘까지 해서 5대 보험이라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해당할 수 있는 연령부터 보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그 다음에 그 지역가입자로 나눠요. 이게 누구하고 같아? 건강보험하고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건강도 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잖아요. 얘네 건강하고 국민은 좀 묶어서 보면 돼요. 얘네들 느낌 비슷해. 그리고 고용하고 산재가 둘이 느낌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건강은 국민의 건강이기 때문에 얘는 연령을 제한을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건강보험 연령 제한은 없고요. 고용보험은 고용 실업급여 관련된 거는 그 연령 제한이 고용보험은 실제는 연령 제한 없는데 실업급여 같은 실업급여의 부분은 연령 제한이 있어요. 갑자기 말이 좀 버벅거렸죠. 옆에 딸내미가 벽을 갑자기 쿵쳐하고 제가 깜짝 당황했습니다. 저희 딸이 중2인데요. 힘이 무척 셉니다. 산재보험 있고요. 산재보험도 연령 제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그 이 사람이 산재 가입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다쳤으면 이거는 보상이 돼요. 첫날 왔는데 다쳤다. 얘는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두셨다가 쓰면 되고, 그러면 연령 제한이 없는 거는 뭐하고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요 부분 빼고 나머지는 얘도 두 가지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산재도 연령 제한은 없다. 국민연금은 그 사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4대 보험 납부하는 거죠. 직원분도 같이 거의 반반씩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회사에서는 얘를 덜 납부하는 거 제외되는 상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들이 청소 영역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라 하면 소정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오늘 교육을 끝났으니 여러분한테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된 거예요. 약속. 근로계약서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하게끔 써놓잖아요. 이 조항을. 이게 바로 뭐예요?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쪽에서는 거 마찬가지 고용산재는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되고요. 얘는 또는 단시간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가입을 안 해도 돼요. 이건 제외예요. 단기간 근로자라 하면 일용근로자죠. 근데 그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뭐 이런 게 있어서 3개월로 보거든요. 세법에서는. 근데 4대 보험은 3개월로 안 봐요. 한 달 기준으로 봅니다. 한 달 미만. 미만과 이상과 그런 걸 아시죠? 제가 그 가끔가다 격리분들 중에서 그 초등수학의 개념을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50을 50보다 큰 거. 이거 수학에서 이렇게 포함을 얘는 포함이죠. 5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쪽이 x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이상의 이상. 그러면 여기는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뭐예요? 50보다 x가 아니 y라고 할까 이쪽 y가 작다. 얘는 뭐예요? 미만이에요. 이해 가시죠? 단기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한 달 미만이면 한 달이 되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한 달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기간 근로자, 일용근로자라고 하고 얘도 근로계약서는 꼭 필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미만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달도 또 작성을 해. 그 다음 또 작성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거 될까요? 이런 거는 편법이라고 보고 4대 보험에서 그 사업장 지도점검 때 적발이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런 편법은 하지 마시게. 건강보험공단 같은 게서 요거 써있죠? 사업장 지도점검 받을 수 있다는 거. 세법에서는 동일한 사업주에서 3개월 미만 고용자가 일용근로자이지만 4대 보험은 한 달이 기준이라는 거. 참고로 근로시간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이 있고 이거는 법정으로 정해진 거 1, 8시간,
곱하기 5, 주 40시간. 이게 법정 근로예요. 소정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서 써있는 계약된 기간, 약속한 기간이죠. 계약서에 써있는 기간, 총 근로시간 이렇게 봅니다. 그 사업장 지도 점검 왔을 때 어떤 분이 그 근로자가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뭘 달라고 했냐면 타임카드 찍힌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보겠다는 거예요? 총 근로시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연장 근무했을 때까지 이 시간 모두 보겠다는 얘기예요. 출근이 9시죠.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얘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총 근로시간 본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소정 근로시를 초과했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소정 근로시간 초과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한 달 미만이고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한 달 미만이거나 아니면 또는 단시간만 근로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4대 보험을 신고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타임카드 찍힌 걸로 갖고 오래. 그럼 이 사람 총 근로시간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총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아시냐? 소정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있는 써여진 기간 그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사업장 지도 점검이나 4대 보험 직원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초보는 어디 가나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초보시잖아요. 고용은 한 1개월에서 60시간 미만, 아까 똑같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얘가 바로 뭐예요? 단시간 근로자. 미만이거나 1개월 미만에 고용되는 자. 65세,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제외라는 거예요. 고용보험도 제외.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이 사람이 60세에 들어왔어, 회사에. 들어와서 참 쭉 근무해. 근데 일하다 보면 이 사람 65세를 넘었네. 그러면 이때부터 고용보험 상실이 아니고 가입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가입했던 나이를 기준으로 얘는 쭉 유지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70세에 퇴사를 했다 칩시다. 퇴사하고 다른 아파트도 경비로 근무해. 그러면 이건 70세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이 사람은 가입은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교육했을 때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뭔가 잠깐 조란지 딴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아니 나 65세 넘은 사람이 취업했는데 고용보험 납부하고 있다. 가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4대 보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 나이가 65세 이후고 신규 입사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입이 돼 있는 게 뭐뭐인지 확인해 보시라고. 근데 그 사람 무조건 아니래. 아무래도 그 사람, 그 소장님은 본인이었던 것 같아. 감정이입이 너무 됐죠. 객관화를 잃어버렸어. 흥분하신 거죠. 이게 뭐냐면 실업급여 부분만 제외이고 나머지는 가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은 사업주가 부담하니까 본인이 하는 게 없어. 이해 가시죠? 본인 납부하는 게 없어. 괜히 흥분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고용은 시간제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이면 보험이 제외됩니다. 고용은. 그리고 산재보험. 근데 이게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뀌어서 건강보험도 그 보험에 이거는 가입이나 그거 상관없이 혜택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건강도. 응급실 지원금에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병원비 혜택 보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그 제가 아는 분이 실제로 박근혜나 그 전 정권이었으면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 아이가 되게 심한 그 특이병으로 입원하셨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집이 좀 잘 살아. 근데 1억 정도 나올 거라고서 통상 생각하고 청구서는 이번에 봤어.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이제 건강보험 혜택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웬걸? 400 얼마밖에 안 나왔대요. 400만 원대로. 이거 엄청난 혜택입니다. 약자를 많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용보험도 이쪽에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손을 보셔서 이것도 아마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 부분은 바뀌었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면
단시간도 혜택 보게끔 가입할 수 있게끔 뭔가 조항이 바뀐 건 아는데 이건 제가 말했어요. 2019년 초반에 1, 2월 때 제가 교육한 거 4월인가? 4월에 교육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게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참고는 알고 계시고 산재는 연령 제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칠 수 있는데 무슨 나이 제한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취득.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국민연금은 취득은 1일날 만약에 이 사람이 1월 1일 빨간 날이라도 1월 1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취득을 하면 이 사람 어떻게 국민연금 당원 그 당월부터 당연 납부해요. 근데 2일부터 입사했다. 1월 2일. 그럼 어떻게 다음 달로 넘어가요. 월중 입사자로 돼서 보험료 납부는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왜냐면 국민연금은 잘 보세요. 본인이 납부한 것만큼 나중에 나이가 되면 65세부터 받죠. 돈을 받는 거 내가 낸 만큼 내가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고 칼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제 얼굴을 보고 싶네. 이게 좀 홍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잠깐만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얘는 국민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이거 내가요. 내가. 그리고 우리는 사업주 회사 다니니까 원래는 국민연금 내가 소득 월액의 9%니까 이거의 반이니까 4.5 사업주 반, 그 다음에 근로자 반 이렇게 내죠. 4.5, 4.5에서 4, 8, 9, 9%를 내요. 총.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충 내서 나중에 내가 대충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납부하든 안 하든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업주가 이 직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스카우트한 직원이야. 그러면 1월 1일로 신청하시고 납부하는 걸 체크만 해주시면 당월부터 벌써 국민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주, 사업주 반, 이 근로자 반 5대5로 납부하는 거죠. 직원이 예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득하고 상실 동시에 합시다. 상실은 1일이면 당연히 상실이고요. 1월 1일이면 2일 이후에 상실하면은 그래도 1개월분을 납부하셔야 돼요. 1일과 2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2일 이후 퇴사자야. 근데 1개월분 납부를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소장한테 얘기하는 거죠. 1월 1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퇴사 상실하겠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국민연금은 낼수록 좋아요.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그렇게 이제 부신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초공, 서초동, 강남 그 가정주부들이 국민연금 더 잘 들어요. 직장도 안 다녔는데 임의가입으로 해서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줌마들은 계산이 빠삭해.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런 나쁜 놈 쉽게 하지 말고 그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주식을 퉁쳤던 박근혜를 욕하세요. 어쨌든 그 이유는 국민연금 좀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월중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이게 보면 1일이면 당연 취득이고 2일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다음 달부터 넘어가요. 건강보험은 취득일 1이면 당연 납부고 피부양자는 그 피부양자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럼 피부양자 쓰시고 하시면 돼요. 자녀 같은 경우 그냥 아내. 근데 아내가 직장 다녀. 그럼 아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고용보험 직종, 주당, 근무 시간 등은 신고하시고 왜? 직종은 고용보험하고 보다는 산재 때문에 그래요. 직종의 산재가 탄광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이 다치겠어. 좀만 하면 그냥 머리에서 돌 떨어지잖아요. 그런 직종은 산재율이 높아.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근무 시간. 근무 시간도 이 사람이 근로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버스 기사들. 그러면 좀만 피곤해서 졸리면 바로 골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 때문에 직종과 근무수당 시간은 잘 계산하시고, 근데 그 근로시간을 신고할 때, 근로시간은 그 9시에서 6시, 9 to 6는 우리가 정해졌죠. 8시간이니까. 그죠? 시계를 보시면 9시에서 6시까지면 9시간인데 이 중에서 점심시간 1시간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9시간에서 쉬는 시간 1시간 빼. 쉴 휴예요. 쉬는 시간 1시간 빼니까 8시간이에요. 그래서 8시간씩 5일이면 5, 8일 40이죠.
주휴에다가 주휴수가 주휴수당. 이게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주휴수당은 일요일입니다.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에 주휴수당을 줘요. 거기다가 8을 하는 거죠. 이해가죠? 58에 40이다 8, 48.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그 주당 근무 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우리가 직원분이 잠깐 지워볼게요. 지우개. 지웠어요. 펜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격일제잖아요. 격일제는 24시간 근로 한다 치고 거기서 쉬는 시간 있죠. 빼세요. 만약에 그 8시간이다. 8시간 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격일은 하루는 일하고 그 다음날은 쉬잖아요. 근데 이걸 이틀을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에서 8을 빼죠. 8을 빼면 얼마예요? 16시간이죠. 그죠? 요거 자체가 16시간. 그러면 이게 원래 이틀을 하루치라 일한 다음에 이틀에 결제한 거를 하루치라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나누기 2 하셔야 돼. 나누기 2. 나누기 2. 그러면 8시간이죠. 이렇게. 이게 1 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근무한다 야간 가산수당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야간 가산 시간을 더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근무하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지. 야간 가산 시당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급여, 법정 급여를 주기 위한 거죠. 그 법정 급여가 뭔데? 야간 수당, 휴일 수당. 이거 법적으로 주는 법정 근로 수당이잖아요. 이걸 주려고 하는 게 야간 가산 시간을 계산한 거지. 여기다 야간 가산 시당을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럼 8시간이라 하고 8시간씩 이 사람이 일주일이죠. 그죠? 7, 8에 56이죠. 56. 근데 가끔 가다가 56.455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8.5시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림합니다. 그냥 57시간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입사 퇴사 한 달에 일할 계산한 보험료 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워요. 난 다 지워도 너무 지저분해. 아우 이거 너무 좋아. 한꺼번에 지워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걸 다 계속 합니다. 상실 신고 시 당해연도 보수 총액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 상실은 제가 건강보험은 얘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다른 거는 정산하란 말이 없어. 자 보세요. 얘는 자기가 내서 자기가 대충 받는 거면 정산의 의미가 없어요. 국민연금 정산 안 해요.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 시 퇴직 사유는 정확히 이거는 뭐 실업급여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퇴직사에서 자진퇴사 있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얘는 실업급여 받습니다. 그 다음에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도 계약 기간이라는 건 2년까지만 보고 2년 이상은 장기근로, 그러니까 상용직으로 전환됐다 생각해서 계약 만료로 인한 이 계약자의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이해가시죠? 실업급여 받으려면 2년 이상 넘어가잖아요. 권고사직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권고사직을 받는 그 우리 위탁관리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으면 권고사직 들어가면 일자리 안정자금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위탁관리는 머리 쓴 게 그냥 아예 신청 안 해. 이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위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이해가시죠? 여하튼 그런 데도 있다. 뭐 이 정도는 뭐 고용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 퇴직 사유를 정확히 해야 돼요. 만약에 코드를 자진퇴사했다 나중에 계약 만료 바뀐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일로 유급으로 가는 실업급여 받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었는데도 자진퇴사를 해서 안 받아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코드 바꿔내는 문제 없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과태료예요. 둘 다 과태료. 고용하고 산재는 얄짤이 없어요. 국민하고 건강은 약간 여유가 있어. 재정적으로. 근데 고용하고 산재는 얘가 한 굿짓이 훅훅 나가는 재단이어서 얘는 되게 예민해. 그리고 웃긴 거는 고용보험은
얘는 공무원, 준 공무원이 근무해요. 얘는 바로 얘네가 지금 과태료 때릴 수 있어요. 과태료. 그래서 얘네는 되게 얄짤없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얘네는 그래도 얘기 잘하면 봐줘요. 얘네는 공무원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고용보험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얘네가 그냥 직결해서 과태료 때릴 수 있어요. 적게는 50, 많게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때려요. 이거는 되게 위험하세요. 조심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신청서를 냈어. 팩스를 보내든 EDI, 전산으로 보내든 내가 오늘 보냈어. 근데 보니까 아차 실수했어. 빨리 전화하세요. 빨리. 제가 잘못 넣었다. 전산 손이 떨렸다. 아니 초보인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제가 잘못했다. 팩스 놓는데 내가 점을 잘못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전화하셔야 돼. 빨리. 그러면 이런 건 봐줘. 당일 건. 근데 그 당일 넘어가고 얘가 좀 처리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면은 그거는 바로 잠깐만요. 과태료 있습니다 하고 바로 얘기하세요.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상습 신고 시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함으로써 보험료 정산. 여기서 말하는 보수총액을 신고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정산의 의미가 아니야.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정산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실업급여를 주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 책정하기 위해서 보수총액을 정산하는 걸 봐야 돼. 이거 뭘 보고 해요? 퇴직금. 퇴직 정산서 보고 얘하고 똑같이 신고하시면 돼요. 얘네가 이거 보고 우리가 입력한 거 보고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얘는 그 정산의 의미가 정산의 의미라기보다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급여 한 3개월 평균 금액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실업급여를 얼마로 줄지 급여에 따라서 비율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그것도 맞아. 이번에 문재인께서 실업급여에서 하는 것도 퍼센트 좀 더 높여놨어요. 90%까지 올렸나? 하여튼 제가 또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공문은 왔어요. 실업급여를 원래 했던 급여의 몇 퍼센트, 80인가 하여튼 그 정도 줬던 거를 90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번 달 10월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다. 어쨌든 올랐다. 아 이런 거는 왜 뉴스에서 잘한다 얘기 안 하고 꼭 이상하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좀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그거 아세요? 저희가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로 지금 두 단계씩 계속 나라의 세계 경제적인 전체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두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은 OECD 중에서 1위예요. 일본은 224%의 국채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40%밖에 안 돼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계속합니다. 보험료율 기준소득 월액이 9%,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반반 납니다. 4.5, 4.5. 그리고 보수월액 6.46, 이것도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반씩 나죠. 장기 요양은 이 건강보험료의 8.51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 전체 합계액에 보험료를 곱하는 건데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그 신고되는 월소득 금액에 1.3%만 부과해서 그거의 반반 사업장, 그 다음에 근로자 반반 반띵해서 내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자분은 이거는 사업장마다 요율이 달라요. 이거는 근로자가 안 낸다. 사업장이 100% 낸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근로자하고 사업장이 같이 내는 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인데요. 고용은 실업급여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 산재는 요거 사업장이 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우고요. 신고 납부 마감. 그 매월 15일까지는 신고 마감 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시는데 다음 달 10일은 4대 보험 납부일이니까 자동이체일이에요. 이때 다 납부를 하시고 15일 혹은 14일인 것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15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14일까지 신고 및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아요. 국민건강보용산재 모두 14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일을 하세요. 소득 적용 기간 전년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 연 1회 정기 결정하고요. 얘가 언제부터 바뀌냐면 얘가 보수총액 신고서를 받고 7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 그 바뀐 금액 요율로 가요. 바뀐 금액으로 급여 변경 신고는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은 급여가 올랐어요. 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총소득액의 20% 정도 변동이 있어야만 신고 가능하고요. 조그만 금액은 무조건 신고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신고 가능하고요. 얘는 월평균 보수 변경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만 신고 불가입니다.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신고하시면 안 돼요. 건강보험. 얘는 매년 2월 전년도 보수총회 신고를 받아서 급여 변동 시 또는 퇴직 시 보수총회 신고를 하고요. 건강보험은 정산의 개념이 수시정산하고 그 다음에 퇴사정산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 있어요. 연말정산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연말에 2월 3월인가? 2월 한 10일경에 4대 보험에서 보수총회 신고서를 신청하라고 통보서가 와요.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3월 10일쯤까지 해서 3월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헷갈리네. 3월 10일쯤에서 우리가 보수총회 신고를 다 신고해야 돼요. 여기서 신고를 하면 두 군데로 하는 거죠. 건강, 보험하고요. 고용산재. 한 군데, 두 군데에서 꼭 두 군데 둘 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 세트로 움직이고요. 고용하고 산재는 얘네 한 세트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신고하셔야 돼요. 연말정산 후에 하면 4월 달에 이때 그 건강보험 폭탄이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급여가 확 올랐으면 이 사람들은 건강보험은 누구 기준으로? 작년 소득 기준으로 얘가 한 거죠. 근데 올해 급여가 많이 올랐어요. 2019년에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 보수 변경 신고는 전 해버렸거든요. 급여가 확 많이 올라서. 그러면 보수 변경 신고를 안 했으면 이때 폭탄 나와요. 이때 폭탄 나와요. 4월. 조심하셔야 된다. 고용하고 산재보험. 만약에 잠깐만요. 폭탄 받기 싫으면 급여 변경 신고하세요. 직장가입자 보수 월에 변경 신고하시고 여기도 월평균 보수 변경 신청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선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 나눠서. 고용하고 산재는 매년 2월 말까지 신고해서요.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당해년도 보험료 결정. 근데 얘는 정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하고 산재는 급여 계산할 때 급여 받는 그때 바로 요율 바로 들어가는 거죠. 보험 요율. 그래서 얘는 그냥 받아놔요. 그래서 예수금으로 모아놨다가 정산할 때 예수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건강보험은 고정이에요. 보수총회 신고로 통보된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그 통보서를 보면 얘는 고정해놨다가 나중에는 보수총회 신고한 다음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퇴사자인 경우는 작년 걸 기준으로 고정해놨으니 만약에 이 사람이 급여가 200이었어. 근데 2019년에 20만원이 올랐어. 그러면 20만원에 대한 건 정산 안 했단 말이에요. 매월 20만원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6월 말날 퇴사했네? 그러면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그 20만원에 대한 그 보수액에 대한 건강보험을 안 냈단 말이지. 국민연금은 상관이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급여 변경 신고 불가라고 그냥. 얘는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정산해야 돼요. 20만원씩 6개월짜리를. 그래서 건강보험은 퇴사하면, 중도 퇴사하면 무조건 정산하셔야 되고, 고용보험은 그때그때 급여 받는, 얘는 수시로. 그 달 받는 급여에 대한 요율을 하기 때문에 얘는 미리 모아놨다가 정산해서 나중에 납부하라 하면 그때 내면 돼요. 고용보험은 예수금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돼. 쌓아놔야 되고, 건강보험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퇴사할 때 정산해야 되니까. 개념 잘 잡아두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자진신고, 자진납부 원칙이고 국세청 자료 통해서 확인 및 정산. 얘네가 고용하고 산재하고 건강하고 건강은 그래요. 얘기하면 얘는 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고용하고 산재는 얘는 얄짤 없어요. 무조건 과태료예요. 국세청의 자료 소득신고 뭘로 봐? 원천징수 보잖아요. 원천징수 소득하고 신고된 금액하고 틀리면 얄짤 없어요. 전화 와요. 그러니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제대로. 4대 보험 계획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원천징수만큼이 무서워요. 과태료 바로 때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거 전화번호 왜 넣어놓을게요? 퇴사할 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맞는지. 초보분들은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돼. 그리고 문제는 한 명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물어봤어? 그럼 내일 또 다시 전화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한 번 더 해보세요. 아니면 오전에 물어봤어? 오후에 한 번 더. 왜냐하면 안내자한테 내가 질문한 질문이 문장이 그 사람이 뭔가 삘 꽂혀서 그쪽 포커스로 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는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C로 이해시키면 이 사람이 C에 대한 건 코멘트를 달죠. 그럼 아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이 대한 걸 아니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 근데 이 사람 또 내가 A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네? 그럼 이거 A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고 혹은 이 사람이 내가 A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잘못하고 이 사람이 초짜여서 C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한 명만 물어보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 생각하고 초보분께서는 알던 것 모르잖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적어도 몇 명? 3명은 물어보시라. 그래야지 안전하다. 4대 보험 상담사라고 다 믿지 마시라. 자, 볼게요. 납부 예외 산재인 경우 포함. 납부 예가 뭐냐면 그 납부를 유예하는 거죠. 산재면 다쳤잖아요. 소득이 없어. 그럼 이거 납부할 수 있어요? 못해. 출산, 육아, 휴직, 산재, 기타 휴직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은 보험료 면제예요. 그래서 납부 예외 신청서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끝났잖아요. 그럼 재개 신청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개하고서 바로 퇴사해요? 그러면 퇴사 신청서 하면 될까요? 상실신고서? 아닙니다. 재개 신청서 한 다음에 상실신고서 넣으셔야 돼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냥 점프되는 건 없어요. 또 기타 휴직은 납부 대상이지만 직장가입자,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직장가입자 복직 및 분납 신청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냐면 기타 휴직은 건 대충 됐고 여기까지 뭐 자세히 설명할 거 없고 뭐냐면 우리는 제대로 이런 경우 제일 많잖아요. 산재로 다쳤어요. 산재는 내가 아파서 다친 거잖아. 그죠? 이거는 유예 신청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 당연히 유예되고요. 그죠? 얘도 고용하고 산재도 돼요. 근데 건강보험은 얘가 되게 유효한 게 이건 물어봐야 돼. 산재로 유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출산휴가로 가는 경우는 우린 그런 게 거의 없는데 혹은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서 넌 출산휴가까지 죽게를 한다고 칩시다. 출산휴가를 가면 이걸 건강보험을 멈춰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아기 날 때? 건강보험 멈춰버리면 납부 안 해버리면 이 사람 그렇다고 뭐 아이 낳는데 병원 안 가요? 가잖아요. 얘는 그냥 물어보세요. 산재인 경우 뭐 물로 다쳤다고 얘기하면 아 그거는 건강보험 유예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얘는 설명 들어. 설명 듣고 하세요. 얘는 설명 듣고. 이해 가시죠? 그냥 내 생각에 나머지 되니까 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시라. 왜냐면 초보분들은 위험하시다. 복직 시 납부 재개 신청하시고요. 사직 시 복직하자마자 바로 그만둔다면 납부 재개 신청한 다음에 상시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산재 신청할 때는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왜? 회사에서는 산재가 하면 회사의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산재 신청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안 해줄 수 있어.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꾸셨어요. 본인도 신청할 수 있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대형병원 있죠. 대형병원에서는 대형병원 자체에서 4대 보험에서 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는 데스크 창구를 전문으로 도와주게끔 해놨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럼 어떻게 해요? 큰 병원은 가서 내가 산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럼 원무과에서 안 내죠.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럼 거기서 도와줘요. 회사 눈치 안 봐도 돼. 이제는 이해 가셨죠? 근로자 본인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병원 업무과에서 대행 접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큰 병원은. 만약 다치면 큰 병원 가.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꾸 반말이 나오네요. 산재 담당자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무 관련 기록도 제출되시면 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은 제가 혹시 몰라서 우리도 다칠 수 있으니 최초 신청할 때는 최초는 1면하고 2면에다가 한 장이나 또는 두 장에서 육하 원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작성하시고요. 재해자 내 자신이죠. 본인 다친 사람이 본인의 이제 날이 난 3, 4면 쪽에 의사 소견서가 있어요. 그건 의사가 적어주신 거예요. 3면하고 3면 거쳐서. 그 다음에 진료기간의 은행, 병원에서 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휴업급여 그러니까 작성시 휴업, 그 쉬는 걸로 해서 이제 휴업급여를 받아줘요. 재해 발생의 그 다음 날 임금대장을 첨부해서 이건 회사에서 바로 사대보험에서 전화해. 니네 임금대장 보내라고.
그러면 원본 대전필 도장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보험 가입자 의견서. 보험 가입자 의견서는 뭐예요? 본인하고 사업주 의견서 같이 받아서 제출하시면 돼요. 나는 이래서 산재로 본다. 사업주도 이거 얘는 무조건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다쳤으면 해줘야 돼. 이거 분쟁 가면은 져요. 어쨌든 간에 회사에 다치면 산재로 해주셔야 되는 건 맞다. 제가 사대보험은 한 2번 정도를 강의를 했었는데요. 잠깐만요. 화면 얘가 이쁘니까. 어렵죠? 안 보여? 산재는 제가 한 그 전화모 교육에서 2번 정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겹쳐서 드려야 오늘은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들어드려야 여러분이 확 체감해요. 이해 가시죠? 이게 이론만 그냥 사사사사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다 본인이 겪어봐야 돼. 특히 우리 직원이 다쳤어. 그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업급여. 그것도 해봐야 돼. 그리고 퇴직급여. 얘가 같이 들어가지 이직활gin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혹여 제가 보는 동영상을 격리분 아닌 다른 분들도 보신다면 퇴사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격리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퇴직급여 할 때 연차를 넣을지 안 넣을지 또는 연차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법규로 인해서 방법이 있긴 해요. 하루치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도 한 8만원 내지 1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4대 보험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직 확인서라든가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라든가 그죠? 퇴사하면 연말정산 기본으로 해서 돌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격리들 중에는. 근데 그거 그냥 모르고 귀찮으니까 몇만 원 안 돼요. 솔직히 몇만 원 안 돼. 급여가 크면 적어도 5만 원대는 되겠죠. 근데 급여가 작으면 한 얼마 되지도 않은 3만 원 미만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모르겠다 넘어갔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밥을 몇 번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격리하고 될 수 있으면 퇴사 시점에는 싸우지 마세요. 뭐 비굴하게 굴란 얘기는 아니에요. 싸우지 말란 얘기는 그러니까 경리한테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기분 나쁘다고 경리한테 윽박지르거나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주인님이 한 분이 그랬어. 그분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결국엔 그분 대표님들한테 찍혀서 잘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로 인해서 잘린 게 아니라 소장님 뒷담화도 하고 다녔어. 아니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일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으면 내부적인 소장님하고 직접 다이다이로 얘기하셔야죠. 왜 바깥에다 막 분산을 해? 그거 비겁한 일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뭐 당사자한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분이 그만두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 더 웃겨. 그만뒀어. 근데 사실 그만두게 한 거는 입주자 대표 회의예요. 더 웃긴 건 이분이 무슨 결정적인 뭘 잘못했냐면 소장님한테 불만이 있는데 회장한테 직접적으로 저랑 면담하시죠. 그래서 소장님 뒷담화 깐 거야.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아무리 격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장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대표님한테 까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내 말을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실수하거나 나에 대한 일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게 나한테 화살이 그대로 돌아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부적인 건 내부 단속하셔야 돼요. 이미지 관리라니까요. 아파트 격리도 이미지 관리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격리분이 본인이 그만둘 때는 후임 격리한테 인수인계 잘 해주면서 이걸 얘기해 주시면 걔가 깔끔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잘 해주세요.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격리분 아닌 분들도 굳이 격리한테 잘 보이란 얘기는 아니야. 다만 시비 걸지 말라고요. 저는 민원이 왔었다고 포스트를 붙였는데 네가 나한테 이거 지시하는 거냐 하고서 싸웠어. 그분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입주민이 지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매번 하던 일이야. 어이가 없었고 왜 지금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냐고. 그 제가 민원 넣은 거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소장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나마 여직원이니까 제가 만만했던 거예요. 소리를 지른 거야. 근데 문제는 저하고 단둘이 있는 줄 알고 꼭 그분 단둘이 있을 때 소리 질렀어요. 단둘이 있는 줄 알고 소리 질렀는데 과장님 그때 화장실 나온 거야. 왜 싸우시냐고. 그러면 입 꾹 다무시대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참았어. 세 번째는 제가 만만해 보이시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저하고 얘기를 해보자고. 제가 분명히 이거 처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제가 이게 조곤조곤 이제 제가 좀 한번 그 화가 나면은 말이 방언 터지듯이 미살이 막 나가요. 그럼 이제 그분이 당한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한 분이 없었으니까. 격리들 중에는. 남자가, 나이 좀 많은 남자가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입주민처럼 고래고래 지르면서 어거지를 쓰면 대부분 격리들이 벙쪄요. 처음엔 저도 벙쪘어요. 근데 저 사람 저 뭐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얼굴이 싹 바뀌었고 막 되게 웃으면서 친근하게 지내. 그냥 넘어갔어. 두 번째 또 그런 적 있어요. 꼭 단둘이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얘기를 했어. 이거는 이게 이래서 이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막 꿍시렁거리다가 나가셨어. 근데 세 번째는 과장님 있으니까 제대로 걸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황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한데 이분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이었어요. 소장님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퇴사하고 나서도 제가 제대로 한번 제대로 반격을 했더니 퇴사하고 나서도 이직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저한테 전화 못하고 사무실 전화하면 되잖아요.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그거 왜 안 해주냐고. 소장님 왜 전화 안 받냐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할 테니까 소장님 빠지시라고. 담당자는 저라니까 소장님이 제가 또 싸울까봐 됐다고. 그냥 언니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퇴사할 때는 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책임져줄 경리하고 굳이 긁어부스럼 만드시 마시라 그 말이었습니다. 여하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4대보험 시리즈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밤 되시고 가을 단풍 예쁘죠? 그래서 사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